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쇼.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함께할 김용민 브리핑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관훈 나이트 클럽 우리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중 미디어 평론가. 근데 많이 듣긴 듣나 봐요. 왜요? 김용희 브리핑을. 네.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네. 지인들이 네. 인민 미디어. 해방 미디어 평론가. 노동영화가 낫습니까? 괴롭습니다. 해방 미디어 평론가. 자, 그리고 우리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멤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 많습니다. 한 멤버로서, 가족으로서. 저희 가족은 집에 있습니다만. 왜 이래 혼자 살잖아. 네. 네. 아, 그렇네요. 감옥도 같이 가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니까 네. 왜 사람이 안 살면 네. 집안에 온갖 해충들이 다 기어 나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집권하지 않는 시대에 온갖 악귀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백남기 농민 유가족,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슬퍼서 주체를 못하는데 이런 분들을 짓밟고 침뱉고 이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진짜.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네, 그렇더라고요. 김진태는 도대체 나 참 이거 우리 김진태 씨가 또 그런 말을 했더만, 우리 녹음하기 직전에 봤는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이 네. 눈이 삐뚤어졌다. 아니, 그건 진짜 이거는 아시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발언 수위가 계속 좀 넘나들었잖아요.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일쯤 되면 씨발 새끼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시작부터 이거. 그러면 팟캐스트 시장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그 악귀들은 다 이쪽에 와야 됩니다. 졸지해지면 악귀가. 악소리 나는 귀빈. 악소리 나는 귀빈. 알겠습니다. 자, 이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서 또 아주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의사란 무엇인가? 네. 의사의 정명을 묻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지? 백선하? 야, 이 양반은 지금 완전히 의사업계에서 왕따를 당했더만요. 보니까. 네. 자기 수하의 레지던트까지 침뱉고 지금 잠적한 상태 아닙니까? 네, 잠적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력을 봤을 때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력이 뭐였어요? 황우석 사단 멤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은 그 황우석 사단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때 이제 취재를 했었거든요. 취재를 할 때 이분들이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 멤버였지 않습니까? 그걸 딱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회견을 딱 하는 걸 보니까 네. 그 회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위원장하고 예. 주치하고 예. 다른 소리를 막 하고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더만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이윤성 그 양반은 모든 라디오 방송에 다 나와서 모든 라디오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나 죽을 때 사망진단서는 백선한테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말까지. 예. 야 이건 진짜 아주 압권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또 게다가 백남기 농민께서 물대포 테러를 당하고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네. 조모 교수인가 그분이 딱 보고는 이건 뭐 더 소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수술을 못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등산복을 입고 백선아가 나타나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때부터 이미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선일보가 아주 재밌습니다. 한 317일인가? 네. 그 정도 지난 시점에 사망 선고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317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본 백선아가 병사라고 얘기했으면 뭔가 여기 신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는 다 처음에 물대포 맞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다. 이러면서 운을 떼는 거야. 야 역시 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대포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라고 슬쩍 운을 띄우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부검하자. 이런 얘기죠. 네. 부검 정당성에 힘을 싣기 위한 예. 얄팍한 술수죠. 예. 우리 조선의 종업원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니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무슨 의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오늘자 보니까 목요일인데 오늘 네. 일면에 쌀값 직불금을 주는 바람에 그 쓸데없이 벼농사하는 농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게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기사거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우리가 모르고 그 기사를 보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속아줄 줄 알고 그렇게 기사를 쓰니 너무 답답합니다. 한심하고. 한때나마 불쌍해 보였는데. 아니 이 농민들이 네. 쌀포대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패대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조선일보를 가지고 와서 패대기를 쳤어야 돼요. 조선일보. 예. 네. 오늘 일면 기사도 좀 심해요 진짜. 아니 패대기를 치지 말고 찢어야 되나? 아니지. 일단 펴고 똥을 싸는 거예요. 경향신문은 그 위에다가 사발면을 놓지만 조선일보는 거기다 똥을 싸야 된다고 저는 동의하시죠? 아니요. 똥은 화장실에서 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조선일보도 이제는 뭐 진짜 한물 같다. 네. 진짜 지난번 그 우병우 건으로 크게 한 방 맞은 이후로 조선일보가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컸나 봐요. 이 헤어나질 못해 조선일보가. 그렇죠. 좀 약간 좀 멘붕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계속 멘붕이야. 사설을 보니까 전경련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하나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야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뭘 해볼까요? 네, 그 MBC에 그 김세희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네. 있죠. 김세희. 예.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나는 잘 몰랐는데 시용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들어왔더라고. 네. 옛날에 들어왔어요. 네. 공채 출신이고 근데 시용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제3노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MBC에 2012년 MBC 파업 이후에 뭐 시용 경력 기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게 제3노조고 김세희 기자가 이제 제3노조 공동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경력으로 온 기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은 공채 출신입니다. 처음에 그 제3노조 그 출범할 때 김세희 기자하고 그 MBC 아나운서가 있어요. 최대현. 예, 최대현 아나운서가 공동위원장인데 지금도 공동위원장 체제예요? 네,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 KNN 출신이거든. 그래요? 최대현이. 네. 그 들어왔다가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이었다가 그 여자 아나운서 한 명하고 그 중간에 파업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사측의 품에 안기신 분 아닙니까? 네. 예.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네. 예, 그래서 예전에 뭐 한번 행사 때 만났던 기억도 나고 말이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 그 파업 전까지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이었네요. 그랬지. 최대현이가. 그러니까 MBC가 세 개 노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렇죠. 언론노조 MBC 본부.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BC 노조고. 그 두 번째 노조가 MBC 공정노조죠. 네. KBS에도 공정노조가 있고. 그분들은 이제 좀 연배가 되신 분들. 그렇지. 올드보이들. 그렇습니다. 그 KBS도 MBC도. 그렇죠. 공정노조지만은 그다지 공정한 방송을 썩 바라지 않는 분들. 공정노조란 네이밍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 노조가 지금 MBC 노동조합. 노동조합. 그거는 또. 네이밍은 좋습니다. MBC 노조 줄여서. KBS도 KBS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언론노조에서 탈퇴를 하고 그렇게 해서 KBS 노동조합을 만들었듯이. 그렇죠. 근데 MBC 제3노동조합은 그 얼마나 돼요? 규모가 크지 않죠? 한 100여 명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 뭐 MBC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이고 그렇지. 제3노조 이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상 뭐 제3노조가 뭔가 입장을 내면은 우연찮게도 MBC 사측 입장과 거의 비슷한 거의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도 지지할까? 설마. 이 자기들 문제인데 그거는. 지지할 수도 있어. 사전에 나만 아니면 너희는 빼고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직장 평화를 위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희생하겠다. 뭐 이러면서 또. 하여간 그 사람이 이제 논란에 휘말렸죠. 네, 그렇죠. 논란에 휘말렸는데. 김세희 기자. 어떤 논란이냐면은 이분이 지금 경제부 소속이거든요. 경제부 소속인데 옛날에 검찰 출입하지 않았나? 그렇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경제부로 바뀌었네요. 또.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이제 경제부에 와서 쓴 기사예요. 일단 4월 21일에
애플 수리 고객 불만 폭주, 서비스 업체 불공정 약관 탓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고요. 아유, 삼성이 좋아할 기사네. 네. 네. 그리고 5월 18일에 납품업체는 봉 아직 못 고친 대형마트 갑질이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예. 근데 뭐 이 기사는 뭐 쓸 수 있는 기사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취재원이 나오는데 그 익명의 음성이 변조된 취재원이 나와요. 예. 이 4월 21일 나온 기사에서는 애플 수리 요청 고객이 나와서 음성 변조를 해가지고 벌써 며칠 전에 수리를 마치고 돌려받았어야 했는데 뭐 수리가 안 되니까 뭐 답답하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리고 5월 18일 리포트에서는 음성이 변조된 대형마트 납품업체 직원이 나와서 뭐 대형마트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오라면 무조건 가야 돼요. 막 이런 네, 증언을 하는 기사의 이제 주요 근거가 되는 말을 합니다. 리포트에 음성 변조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보통 그런 거 이제 취재원 거죠. 보호를 위해서 쓰는 기법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애플 수리 고객하고 납품업체 직원하고 이거 전혀 다른 사람인데 두 사람이 이제 동일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납품업체 직원이 아이폰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뉴스데스크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기사가 하나 또 있었는데 거기는 또 전혀 다른 신분으로 똑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방송은 안 됐는데. 네, 방송은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MBC 내부에서는 그 MPS라고 내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를 처음 딱 올리면 데스크가 보고 그렇죠. 이건 뉴스로 내보내라고 결정을 하고 못 나가는 것들은 이제 안 나가고 네. 거기 모여둔 것들을 MBC 내부에서 사람들이 봤는데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나왔냐면은 이 기자의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 취재원의 멘트하고 따로 녹음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질문과 답변이 함께 녹음돼서 한 파일에 저장이 돼서 그 가운데 이제 리포트에 나갈 부분만 따로 잘라서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기자의 질문과 취재원의 싱크가 따로 따여졌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거를 그 내부 시스템이니까 음성 변조가 안 된 상태에서 들리겠죠? 네. 그걸 들었는데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 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편집되기 전 원 데이터를 몇몇 기자들이 봤다는 거네요. 네. 그거를 이제 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의아하다 해가지고 MBC 기자협회가 그 6월에 이미 보도본부에다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6월에? 네, 6월에요. 그러니까 꽤 된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 있잖아요. 이제 민실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7월 19일과 27일에 사측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측에서는 기자협회는 비공식 임의단체다. 그리고 노조 민실이는 노조 내부 직제의 한 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놓고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방송 리포트 인터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냥 답변이 띄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이니까 민실이가 다시 물어본 거죠. 사측에 대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길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또 이제 보도본부장하고 보도국장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측이 얘기도 없고 만나자는 거에는 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지난달 29일에 그 노보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실명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이제 동일한 취재원을 썼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를 좀 취재한 결과 그게 김세희 기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저희는 이제 실명을 깐 거죠. 그러면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에서 노보를 통해 공개하기 전까지 뭐 이렇게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물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네요, 일단. 그렇죠. 이게 공개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이게 29일 날 그때 공개가 됐습니다. 어쨌건 김세희 기자의 이름을 깠으니까 김세희 기자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아. 연락 안 받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의 기자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거의 해고감이죠. 해고로 확정을. MBC 본부에서 가만 안 있었겠죠, 이게. 그렇죠. MBC 본부뿐만 아니라 MBC 사측이 가만히 있겠나 이거지. 취재를 조작을 한 거니까 뭐 이게 큰 내용에 뭐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기자가 뭐 인터뷰 취재 가가지고 막 따는 거는 그 애플 가지고 있는 뭐 불만 있는 사람이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거를 똑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신분을 속였을 가능성도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는 사람이 때문에 납품업체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게 진상조사를 일단 거친 다음에 인터뷰를 조작을 한 것이 확실해지면은 사실상 이게 해고감이라고 봐야 되죠. 이게 해고 정도의 수위군요. 아니면 정직? 정직.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는 사측에서는 더 이상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입장 표명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네. 야. 아니 근데 그 사안 자체가 지금 본부 노조에서 그렇게 노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공개를 했을 정도면 네. 그거는 좀 책임 있게 사측에서 좀 답변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근데 뭐 일전에 뭐 우리가 조사한 결과 뭐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 뭐 그렇게 입장은 밝히긴 했었으니까 뭐 그 이유로 이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검증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했는지. 왜냐면은 그게 누가 들어도 똑같은 목소리라고 해요. MBC 뭐 내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미디어를 이 취재한 기자는 이른바 그 로데이터 편집되기 전, 방송되기 전 그걸 본 사람들 얘기를 들은 얘기를 가지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기사를 쓰고 그죠?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똑같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데. 야. 그래서 내부에서 들은 사람들은 이제 똑같다고 이해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김세희 기자가 소송을 걸었으면 좋겠네. 언론노조 MBC 본부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은 뭐 검찰이 나서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좀 이제 소리 음성 분석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동일이다 아니다. 성능 분석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MBC 본부 노조에서 제기한 의혹이 진짜 사실이면 그거는 좀 심각한데요. 그렇죠. 저는 김세희 기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꼭 검찰에 소송을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언론노조 MBC 본부의 야만적인 문제제기 쐐기를 박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검찰에 고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빼주십시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요 김세희 기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 김세희 기자가 예전부터 좀 논란이 좀 많았던 일베를 막 칭찬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뭐 강남역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경찰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질환자의 살인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규정을? 네. 그래가지고 페북에 물론 이제 뉴스가 아니라. 저는 몰랐는데 저랑 패친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몇 개 이제 올리셨더라고. 근데 진짜 저 MBC 기자가 페북에 이런 걸 쓰나 싶을 정도로 좀 과한 표현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해서 아까 김진태 의원도 얘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도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아버지가 급성 신부전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투석 치료를 하지 못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가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기자가 놀러 갔다는 점이다. 발리에 간 건 맞지만 놀러 갔는지는 자기가 규명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도라지 씨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언니? 네, 발리에서 아이가 출산해가지고 시댁에서 그래가지고 거길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정사 때문에 간 건데 놀러 갔다. 아니 지가 뭐 찾아가서 놀러 간 거 봤어? 그것도 만화 그리는 어떤 친구. 이 친구는 또 봤어요. 무슨 저기 뭐 저기 수영복 차림으로 뭐 놀면서 뭐. 그 만화 진짜 심하던데. 근데 그 친구 오래전부터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였는데 아유 심각한 친구예요. 윤서인이라고 예전에 조선일보의 조이라이드를 연재했었죠. 맞아요. 조가 아침 조자 조선일보 할 때 조이라이드. 그
그래요. 그 오래전부터 좀 그런 이쪽 계열에서 환호할 만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팩트 왜곡에다가 네. 모욕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소송 그렇죠. 걸면은 이건 뭐 100%일 것 같은데. 아무리 페이스북에 진짜 잘 이해를 하는 마인드로 네. 자신의 그 뭐 의견 표명이나 입장을 개진을 했다 하더라도 그 MBC 기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3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렇죠. 너무 과한 건데요, 진짜. 굉장히 과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 의견 개진이라고 하는 건 백민주화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놀러 갔다? 그거 너무 단정적으로 썼어요. 어떻게 알아? 네. 놀러 간 것도 아니었고.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막 김진태 의원 그 페북 글도 막 공유하고 말씀하신 윤서인 만화도 공유하고 그 만화도 공유했어요? 네. 약간 좀 일베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페북을 보면은 약간의 좀 자뻑이 좀 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패친이에요? 아니요, 패치는 아니죠. 네. 전체 공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페북을 열심히 봤는데, 예. 막 좀 되게 막 민망하고 막 손발 오그라드는 얘기들 막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막 이런 거 페북에. 나는 한 번 인서트 받으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다. 이건가? 뭐 악으로 깡으로 취재한다. 막 그런 것도 막 쓰고, 뭐 자기가 자고 있는 사진 딱 올려놓고. 나는 누군가 인터뷰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자가 자신을 낮추고 물어보면 상대방에게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좀 약간 그 이불킥할 만든 그런 자다가 생각나서 막 이불 차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런 글들 되게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페북에 꼭 점 3개를 찍으세요. 나는 악으로 깡으로 취재한다. 점점점. 그 독특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뭐 자긍심이 아주 특출나시네 보니까. 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뭐 백남기 농민 유족분들이 허위 왜곡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단 말이죠. 네. 그럼 뭐 김진태, 김세희 그리고 이 윤서인 이 사람들은 뭐 피해 나갈 길이 없겠네. 상징적인 인물들 아니야. 이 사람들이 또 시작을 했고. 그 본부노조 고소 안 하셔도 검찰 가시겠네요. 아니 흔히 말하는 김용민 PD가 언급한 그 세 분은 일반 네티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국회의원의 기자의 만화 그리고 만화 그리면서 그 사람도 일종의 언론인이죠. 예. 근데 너무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래요. 참 하여간 참 우리만 검찰 갈 수는 없지.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아버님을 잃으신 분들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진태나 김세희나 윤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 폭력에 대해서 뭐 열분을 토하면서 그러면서 이 짓을 했다면은 뭐 나름 이 사람은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있었나?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러면 또 이제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절 언급을 했었나? 답변해 빨리. 그래도 좀 하지 않았을까? 무서워서 답변을 못하겠어. 예. 아니 그분들의 선의를 믿읍시다. 그래도 어딘가에서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국가폭력에 대한 거는 김진태 의원 페북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조준을 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맞은 건데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상은 안 보신 분들. 그 옛날에 또 저 김진태가 그런 말도 했었죠.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와서 백남기 농민을 그렇죠. 또 뭐 폭행을 했다. 그 와중에. 유대일린가 어디에 그 S모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학생이 글을 썼는데 그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러니까 백남기 농민을 이제 그때 쓰러지시고 나서 부축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폭행을 했다 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폭행을 했다고? 아니 그 눈가래는 그렇게 보이나? 그래서 그 대학의 학생회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폭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폭행을 한 걸 수도 있지 않냐. 뭐 물대포 맞아가지고. 그랬고 김도욱도 그런 얘기를 했어. 폭행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와. 근데 그 여학생이 그 S대 다니는 서울대는 아닙니다. 그 S대 다니는 그 여학생이 보니까
보수 기독교 단체 또 회원이더만. 그래요? 야, 참 이게 참 씁쓸했습니다. 예. 사실은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예수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구조적 폭력을 사실상 옹호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발언을 했으니 참 답답한데 여하간 저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악귀의 시대다. 김규황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악마들도 아니다. 짐승도 아니다. 짐승은 그래도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려 한다. 뭐 이를테면 자연의 원리라는 게 짐승도 그런 모성, 부성이 있는데 이자들은 뭐 인간성, 기본적인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다 내팽개치고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런 자들은 짐승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악귀다, 악귀. 네, 그렇게 악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백돌 아저씨가 페북에 쓴 글을 봤는데 사실 그런 해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발리를 가셨겠죠.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쭉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제발 인간성은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지, 막 이렇게 그렇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아파서 쓰러져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야말로 빨간 호미를 입고 가서 폭행을 한 시간이야. 그건 진짜. 아니 그 와중에 가서 폭행할 생각을 어떻게 해? 그 빨간 호미 입은 사람이. 그 지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멘탈리티는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멘탈리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저는. 이건 참 안타깝고요. 오늘 미디어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언론은 질문을 포기했다. TV 방송으로 보자면 JTBC 외에는 이 질문한 방송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 그리고 종편 4사의 메인 뉴스를 저희가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 통계를 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백남기 농민이 다치시고 나서 그 다음엔 보도량이 좀 있었는데 지상파 보도는 경찰의 물대포에서 이렇게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뭐 경찰은 이렇게 해명했다. 뭐 그런 식의 보도. 공방이죠? 네, 공방으로 그냥 처리를 했고 JTBC면 지속적으로 물대포를 막 직접 맞아보기도 하고 경찰이 시연한 물대포가 수압이 그때는 달랐다라는 그 사실도 파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왜 백남기 농민이 이렇게 쓰러져야 됐으며 국가는 사과를 하지 않고 막 이럴까 이런 점에서 이제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갔던 보도를 했던 거죠. 근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 이후에 그래도 좀 보도가 좀 나오다가 그나마도 그 뒤에는 거의 뭐 보도가 없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이후에야 다시 또 지상파에 조명을 받는데 이제 그나마도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막 농민 두 분이 숨졌을 때는 거의 뭐 그 되게 큰 뉴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허준영 경찰청장 물러났고. 그렇죠. 그런다 한들 그 농민이 다시 살아나실 수는 없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도리는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최근에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뭐 농민들이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죽었대요. 이제 몇 분 돌아가셨는데 뭐 거기도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했던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상식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도 막 돌잖아요. 막 강신명 청장이 나갈 때까지는 백남기 농민을 살려놔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이제 연명 치르고 누워있던 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의식은 없으셨겠지만 그렇죠. 가족들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뭐 언론들이 이제 잘 이거를 다루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불법 시위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하고, 뭐 불법 시위도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민주총궐기가.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차벽을 친 거는 경찰이었고요. 그렇지. 물대포를 직사를 했었고 그때. 직사하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는 농민을 향해서 조준 직사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결론은 백남기 농민을 누가 죽였나, 왜 죽였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JTBC 시청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민동기 대중미디어 평론가가 거기 나와요?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왜 난 몰랐지? 신면에 연결되는데. 짜고 치는구나 여기서. 내가 멘트를 한 게 없는데? PD저널에 기고한 글. 그 쓴 거. 네. 거기서 발췌를 했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MBC가 당시 진압 경찰 한 명을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인 것처럼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이 가서 폭행해서
백남기 농민이 다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땁니다. 그 똑같은 사람을 또 인터뷰를 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경찰로서 경찰의 지시, 예, 지시에 의한 것인가 물어보면은 아니다. 시위대가 폭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한테서 두 가지 인서트를 받아서 그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 변조해서 보도하면 어떨까? 김세희 기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럴 MBC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두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지난 8월에 한전에서 취재 기자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갔습니다. 네.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네. 머리 좋은데? 네. 8월이니까 이제 한 달 전쯤이죠. 네. 마지막 파티. 마지막 파티를 즐겼는데. 총 6박 9일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여기 이제 해외 전력 사업 현장에 취재 기자들이 동행을 했고요. 총 14명이 동행을 했고, 그러니까 한전은 기자들의 이제 항공료, 보험료, 숙박비, 식비, 통역비, 현지 차량 교통비 이렇게 해서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770만 원. 야, 김영란법 적용되면 구속가. 네, 불법이죠. 예. 이미 김영란법이 사실상 입법 예고가 됐고,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다 알 시점인데. 그럼요. 그렇죠. 예. 9월 이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건가요? 어느 언론사입니까? 어느 언론사인지는 저희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예, 근데 뭐 일간지, 뭐 경제지, 뭐 지상파 방송, 인터넷 매체 이렇게 해서 총 14명이 갔다고 합니다. 예. 까야지 이것도. 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할 때, 그러니까 뭐 한전 측에서는 어딘지 말해주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그 한전 측이나 아니면 다른 공기업들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게 뭐 몇 명이 갖고 뭐 그 정도 로우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김영란법 안 된다고 지랄지랄을 했구나. 네. 지랄지랄한 언론사겠네. 아마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약업계 있지 않습니까? 의사하고 그 제약업계. 네. 이게 처음에 김영란법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걔네들은 초기 발동해가지고 7월인가? 네. 그때 송년회를 끝냈답니다. 이게 벌써 7월에 9월 28일부터는 뭘 해도 이게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7월에 다 끝내버렸다고. 나이 빨리 먹는 아니 진짜 나이 빨리 먹는 딱 느낌. 듣고 와 진짜 빠르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구나. 네. 그럼 9월 25일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었어야 했겠네. 선물도 주고받고. 산타 할아버지가 김영란법에 9월에 오신 산타클로스. 아이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데 뭐 그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다 자료를 한번 모아봤어요. 기자들을 얼마나 데려갔나.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취재 관행 뭐 선진화 뭐 그런 식으로의 뭐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해요. 사실상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부활을 다시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특히 에너지 쪽 공기업들이 기자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취재를 갔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여론 조작할 필요가 있거든. 원전에 대한 이미지 이것도 높여야 되고 또 누진제 이거 묵사발 만들어 놔야 할 테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한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에 올해 8월까지 이제 4년간 총 7차례 그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 발전 설비 시설을 뭐 시찰한다고 취재 여행을 갔다 왔고요. 7차례 공짜 해외 시찰을 하며 사용한 금액이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죠. 저희 세금으로 낸 무려 7억 6,537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억 원의 세금이 이제 기자들 동행해서. 근데 사실 그렇게 해외 가서 발전 설비를 본다고 해서 좋은 기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기사라기보다는 그 데리고 간 쪽에 우호적인 기사가 생산이 되겠죠. 비우호적인 기사가 생산이 안 될 테고요. 그게 중요하잖아. 비우호적인 기사를 생산할 것 같은 매체나 기자는 안 데리고 가겠지. 그렇지. 그래.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2013년하고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산자부 출입기자 10명을 데리고 네덜란드, UAE,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렇게 해외 시찰을 갔다 왔고요. 어이구야, 유럽부터 그냥 동남아까지. 그렇죠. 2013년에 6천만 원, 2014년에 7천만 원의 출장비를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산자부 출입기자들을 데리고 산자부가 많이 가네요. 그 4차례 해외여행을 갔는데 1회 출장 비용으로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 네, 이거를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에 부담을 했고요. 아이고, 그 자원 외교로 시원하게 완전히 말하드신 분들이 이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썼군요. 이게 그 한국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아까 말씀하신 자원외교 때문에 적자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 거의 뭐 수천억 원대의 적자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14년 당기 순이익이 무려 그 1조 6,111억 원이 소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부채 비율이 300%래요. 이게 자원외교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자력, 이제 원전 문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원전 환수원의 이제 홍보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서 2015년 6월에 그 14명의 산자부 출입기자하고 산자부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체코 쪽에 이제 원전을 둘러보고 왔답니다. 근데 이것도 한 8,500만 원 소요된 게 이게 뭐 이것도 모두 원자력 문화재단이 부담을 했고요. 네. 뭐 이거 다 이제 김영란법에 따르면 불법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그 데리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사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든가 또 기자 개개인들한테는 취재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뭐 다들 이제 조선일보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거기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구나. 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그 이른바 업계에서 메이저가 다 어떤 그 규준이 마련되면은 다 거기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근데 방상훈 사장의 그때 사보에 낸 글에 따르면은 취재비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론사별로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에 따르면은 서약서를 쓰게 돼 있는데 뭐 기자들도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니고 그래서 뭐 미디어오늘도 이제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취재비 인상 아니면 법인카드를 좀 사용 규제를 좀 완화하는 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민동기 민중 미디어 평론가는 그 어떻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까? 프리랜서는 저촉이 안 된답니다. 그래요? 네. 나도 저촉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나는 저촉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리버럴한데 이렇게 해봤더니 김영란법 딱 시행되고 나서 기사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기자들을 못 데리고 가니까
파워블로거나 프리랜서들 있잖아.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왜 안 불러? 이 자리에서 프리를 선언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나 프리랜서인데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저 되게 프리하거든요. 아니 만약에 우리 민동기 민중미디어 평론가가 우리 저 누구야 이정일 국민TV PD한테 한 3만 원어치 밥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애매할걸요? 되게 애매해요. 법 자체가. 그게 직무 관련성 이렇게 엮기도 애매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 그 애매하다 그러더라고. 그 기업들도 지금 다 몸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다들 지금 몸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이정일 PD가 뭐 밥도 서로 같이 몇 번 먹고 커피도 자주 마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3만 원을 넘어보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둘 다 굉장히 상한가가 엄청 낮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걸 물어봤네.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그 맥도날드 세트 메뉴. 아니 CBS 거기 이제 저녁에 출연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란법 딱 되고 나서 우리도 이제 취지에 맞게 전에 그렇게 비싼 거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서 목동 근처에 있는 거기 딱 데려가더라고요. 쌀국수 집에. 그 베트남 사람이 직접 하는 쌀국수인데 겁나 맛있어요. 그 SBS 부근에 있는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건데. 그 쌀국수 한 그릇이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예요? 2,900원. 거기 서서 먹는 데입니까? 아니야. 제일 비싼 게 3,900원인데 셀프. 뭐 누르고 받아가지고 주면 나왔다 그러고 다시 가져오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맛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TV는 이제 인터넷 언론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언론사의 범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중동 같이 이렇게 뭐 기본 한 번 갔다 하면은 몇십만 원 단위인 이런 언론사의 소속원들이 아닌 이상은 뭐 김영란법이 그냥 뭐 완전히 뭐 딴 세상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들이나 이런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데리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는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데리고 가거든. 안타깝습니다. 프리 선언은 안 해도 되겠네. 프리 선언은 안 해도 되겠어. 우리도 밥 먹을 줄 아는데. 왜 안 데려갑니까? 그래요. 후배들이 사무실로 와서 맨날 밥만 사고 있어요. 우리도 외유 갈 줄 아는데. 아니 근데 이런 나 여권 있는데. 영어 할 줄 아는데 뭐 이런 거. 아니요, 그건 못합니다. 영어 못해요.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우리 언론사 기자들은 일반 직장보다 못한 수준의 급여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 되면서 언론사 직면 경쟁하면서 이제 직면 경쟁도 하고 허문도가 일단 맞아요. 언론 통폐합으로 언론인들 자존심이 이제 스크래치가 났잖아. 그래서 월급을 그냥 대기업 수준으로 확 올리도록 뭐 하여간 지원을 해줬던지 뭐 이런저런 그런 특혜를 부여를 했었어요. 많이 줬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언론인들이 이 사회 특권층들을 대변하는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또 월급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즘 언론 노조 활동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예를 들어 파업을 한다? 공정 보도를 위해서 한 달만 예를 들어서 파업한다. 그러면 그거 감당 못 하거든. 통장에 딱딱 꽂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액 연봉도 언론인 정신을 상당히 좀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언론인들 월급 줄이자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생뚱맞지만, 그렇죠. 그렇지만은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고액 연봉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의식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70년대 언론인들 특히 동아투이 선배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전설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월급이 좀 별볼일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나서 뭐 연봉이 1억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사실 진짜 뭐 그냥 내가 동포를 상대로 사기쳐도 뭐가 표시가 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이 조선일보에 사표 던질 때 내가 이 언론인 더는 못하는 이유가 이 동포를 상대로 더 이상 사기를 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사표를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의식이나 있나? 그 예전에 5.18 때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인가? 우리는 보았다. 있잖아요. 이 5.18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못하는 이런 현실에 분개하면서 집단 사표를 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언론인들 급여가 한 1억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보았지만 못 보았다.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또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이 미디어 오늘이 연봉 1억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기사를 낼 수 있다고 난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깎아야 된다. 이거는 약간 너무 거친 주장인데. 아니, 깎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 그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하고요. 연봉 3, 4천 받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3, 4천보단 좀 많지만 한결의 경향이 거의 그 클래스야. 지금은 중산층이 다 붕괴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언론인들은요, 진짜 딱 중산층 정도만의 월급을 받아야 그나마 세상을 좀 편파적이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주류 언론들, 몇몇 메이저 언론사들의 그 언론인들이 받는 연봉은 너무 많습니다. 기득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제가 전 직장에서 연봉이 1,200이 안 됐거든요. 그때가 가장 공세의 필봉이. 그냥 세상이 다 싫은 거야. 염세적이야, 염세적. 잣대를 무시하네. 근데 미디어 언론로 이제 이직하고 딱 보니까 우와 월급이 100만 원이 넘네.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한 35년 목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여쭤봤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가난해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래도 큰 탈 없이 무려 35년이나 목회가 가능했느냐. 제 아버지 말씀은 가난한 장로님부터 부자인 장로님 그 딱 중간에 딱 중간에서 스탠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절반 이상이 차를 몰고 다닌다? 그때 아버지가 그때부터는 승용차를 몰고 다니셨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우리 사회 딱 중간쯤 되면은
네. 중간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중간 이상이 되는 건 위험하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막 나가는 기사를 쓰는 자본가들에게 막 이렇게 아향을 떠는 이런 기사를 쓰는 언론인은 뭐 이건 저는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SBS의 박수택 선배 있지 않습니까? 예. 박수택 선배가 SBS 보도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여의도에 SBS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미디어오늘 초년 기자 흔히 말해서 수습을 갓대고 이제 딱 출입하고 있는데 그 SBS 박수택 선배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기자들이 요즘 너무 고급차, 승용차, 비싼 승용차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 박수택 선배가 한 얘기가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기자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그냥 승용차도 그냥 보통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먼 길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기자하고 삐까뻔쩍한 승용차 타고 출퇴근하는 기자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주로 이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이 하드웨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흔히 물질적인 그런 거, 뭐 월급까지 포함해서 그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박수택 선배가 그래서 예전에 어디에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대방역에서 내려가지고 여의도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SBS로 출퇴근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1화가 있는데 이 양반이 또 무질서를 또 용납하지 않는 분이고 진정한 보수주의자야 그 양반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버스가 오면 달려가니까 안 되겠어서 그 자리에서 줄 세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그 위에다 올려놓잖아. 그 치우라고 막 그렇게 선도부장이 되신 거예요. 제가 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출장 갔다 오면은 대충 다 쓰잖아요. 50만 원 정도 이제 출장비를 받았어. 근데 한 30만 원 정도 남은 거야. 보통 쓰거든요, 그냥. 그렇지. 뭐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반납을 했어요. 총무과에. 그러니까 그 총무과 직원이 아니 쓰셔도 되는데 왜 이게 반납을 하시느냐? 박수택 선배가 무슨 소리야? 거기서 불호령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요. 그분이 그런 분이고 얼마 전에 또 뭐 SNS에서 도는 거 보니까 손석희 사장이 버스를 타는. 참 멋있는 분이다. 키가 크긴 크더만요. 멘탈이 아주 너무나 맑으신 분이다. 홍석현 회장도 좀 그러고 다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큰 기대지 않을까요? 버스비 70원 두고 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타시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야? 띡 돼야 되는데 왜 돈을 안 받으시죠? 버스에 올라가서 사장님 당산이요. 제 후배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로? 술을 먹고 버스를 태워 보냈는데 버스에 타자마자 사장님 당산이요. 거기 탄 사람들이 다 당산으로 가야 돼. 그리고 잤는데 깨니까 서울역이었다고. 예전에 제가 너무 원거리라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용인에서 저기 수원까지 와서 수원에서 기차 타고 영등포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중 속에 이제 몸을 던지는 건데 세상 보는 눈이 생기더라니까요. 뭐 또 패션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중교통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사색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차를 몰고 다니면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그 기차 타고 출퇴근하고 이러고 다닐 때 핸드폰에서 게임하고 있는 장면이 팬들한테 찍혀가지고 정말요? 그때 점수를 많이 땄어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집중해서. 지금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정말. 그거 재밌죠, 그거.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요즘 너무나 스마트폰만 봅디다. 진짜. 그러니까 지하철에 벽에 붙은 광고가 없어.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보니까. 아니, 진짜로. 요 바운더리 있잖아요. 핸드폰 요 딱. 그 시야를 안 벗어나. 이게
종이신문도 싹 사라졌고. 예. 그러니까 이 종이신문의 시대가 가고 있다. 결국 이제 온라인 미디어로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지하철에 타야 알지.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와간 참 언론인들이 자기 클래스를 서민의 클래스에 맞춘다면은 훨씬 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언론이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기 목요일 날 녹음을 했는데 네. 금요일에 큰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오캣을 들으시면 저희는 기민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미오캣 두 번 올리대요, 이제? 네. 주 2회로 편성을 늘렸어요.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더라고. 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또 그리고 민동기 해방 미디어 평론가 해방 미디어 평론가와 함께 관훈 나이트클럽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